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. 우리가 이제 하루 쉬고 왔기 때문에 어제는 소위 하노이 쇼크를 얼마나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영할지가 궁금했는데요. 선방했죠. 특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%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불러일으켰고요. 중국도 상해지수가 3,0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역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올 들어서 강했고 또 강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미국 증시는 좀 쉬었습니다. 다우가 0.79%, S&P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. 한 0.4%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기대감들을 이제 좀 반영하는 그런 증시고요. 추가적으로 또 얼마나 국내 증시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, 지수는 갇혀 있지만 이런 궁금증들이 드는데요. 자세한 이야기들 오늘 장영혁 팀장님 만나는 날인데요.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뵈니까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. 네,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. 일단은 어제 뭐 경협주는 추가적으로 좀 밀렸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고,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은 강하게 올랐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는지 아니면 좀 지수는 갇힐는지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좀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뭐 올해 뭐 작년 말 뭐 마찬가지죠. 뭐 빠질 이유 없다. 누구나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가 거의 바닥인 법이다. 그리고 꽤나 많이 열심히 올랐어요. 올랐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들어와서 2월은 기대감 반영한 달이고 3월 달은 실제적으로 이 펀더멘탈 반영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없으니 아마 시장은 좀 멈춰서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등론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한 발 물러났죠. 그리고 뭐 그렇다고 크게 무너질 시장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 종목들은 괜찮을 거다. 뭐 중소형주 쪽으로 가이드를 많이 열어드렸습니다. 요즘 시장 딱 그렇게 돌아갑니다. 뭐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일단 북미 협상에서는 기대치를 하회했죠. 거기에 대한 충격 경협주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. 대신 풍선효과처럼 올라오고 있는 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. 북미 대화를 기대 하회하는 결과치로 발표를 했으면 무언가 하나는 제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라이트하이저 좀 강경론 쪽에 속하는 인물이잖아요. 여기도 이제까지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뭐 딜에 근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27일으로 지금 뭐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최종談判 일자까지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대감들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거 말 그대로 기대감이거든요. 그래서 중국 증시는 워낙 많이 후퇴했던 증시에서 바운드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미증시 쪽에서는 뭐 상당 부분 선반영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미증시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S&P가 0.4% 정도 밀렸고 우리 야간 선물도 0.4% 정도 밀렸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속도 측면에서는 뭐 기대감은 뭐 반영돼 있는 상황이니까 속도 측면에서는 일단 눈높이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크게 후퇴하는 뭐 뉴스 쪽으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가이드는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봅니다. 어제 코스닥 강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대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난 목요일 날 막판에 워낙 큰 폭으로 두드려 맞았잖아요. 그래서 금요일 날 문을 닫았고요. 우리가 금요일 날 문을 닫은 사이에 다른 해외 증시들 보니까 뭐 괜찮더라는 거예요. 다른 해외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 이 가이드 하회하는 것 이거 별 뉴스 아니거든요. 오히려 미중 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훨씬 큰 뉴스였을 거기 때문에 잘 버티더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경영 무너지고 뭐 대형주 서 있고 그럼 움직이기가 딱 몇 개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이 풍선 효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
큰 그림 몇 개를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. 첫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. 일단 중립 이상을 제가 계속 이제 이 뉴스 부분만큼은 중립 이상입니다, 중립 이상입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옐런이 반성문 쓴 적은 한 번 있죠.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.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4차례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다가 2차례로 뚝 잘라서 이 가이드를 반으로 떨어뜨렸고 실제로 그 해에 한 번밖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. 16년도에 옐런 발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훅 밀리고 나서 그대로 다 뽑아 올리는 이 그림들 보여줬습니다.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 뭐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했고요. 타이트닝이자 시중에서 이제 풀려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들 이거 뭐 조만간 뭐 구체적으로 언제입니다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키커런시 달러의 이 유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타이트닝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거는 연준 입장, 뭐 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립 이상 되는 요인이겠죠. 그리고 물가 데이터들이 예전에 비해서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그렇게 바쁘게 뭐 기존처럼 뭐 얘기를 끌고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뉴스 두 가지가 연준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부분만큼은 큰 그림에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뭐 박살난다 이런 쪽으로 이 뭐 가이드를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밑바탕은 깔아줍니다. 또 밑바탕 까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뉴스 두 가지에 대한 뭐 다시 부연 설명이 될 텐데요. 미국 요즘 중국 지수 좋은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미증시도 나름 나쁘지 않았었던 게 오히려 굉장히 좋았었죠.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국 IT의 시가총액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뭐 한번 꿀럭거렸다가 뭐 그대로 뽑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거 옆 그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죠. 미국 이 섹터별로 봤을 때 해외 이익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됩니다. IT 보면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벌어들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짱도 뜰 수 없지만 장군 멍군식으로 미국 중국이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으면 제일 부담될 때가 제일 부담되는 IT다. 데는 미국 IT라는 그러네요. 거죠. 근데 미국 IT 섹터 쪽에서 시세 저렇게 회복하고 있는 거 보면 미중 무역 우려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만 봐도 그래 시장 작년처럼 다시 고생할 일은 없다라는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이게 뭐 미중 안 된다 카더라 뭐 그것 때문에 밀렸습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물론 그것도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 피부에 많이 와 닿았던 건 이 리밸런싱이었습니다. MSCI 리밸런싱이거든요. 그래서 사우디, 아르헨티나가 신규로 들어오고 중국에 대한 편입 가이드가 7.5, 7.5, 15였는데 5 이렇게 올라오는 가이드를 준 상황이고 2019 5월, 8월, 11월 구체적으로 시점이 못이 박힌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.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쪽에서 파이가 늘어나면 기존 멤버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 일정 부분의 지수 뭐 물량 조정, 외국인들의 뭐 수급 밸런스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건 분명히 뭐 부담되는 뉴스인 건 맞죠. 근데 다음 뉴스 하나 보시면 EM 시장이 뭐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.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. 이게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.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투자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이 있었을 때 어디가 더 이 기대 수익률이 높나요? 어디가 더 높아야 정상이에요? 리스크 테이킹을 한 만큼 그렇죠. 기대 수익률을 뽑아야 높아야죠. 되니까 EM 시장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.
EM 시장 쪽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성장률 단위 적어도 선진국보다는 더 높은 성장률 단위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. 미국 성장률보다 다른 뭐 이머징 시장의 성장률들이 높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야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내가 저쪽 시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가이드가 생기는 거니까요. 근데 긴 시간 동안 보게 되면 이게 이 EM 시장 성장률이 이 신흥시장 성장률이 선진시장 성장률을 이제 플러스로 업비트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넘어서는 네, 초과해서 초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굳이 돈 들이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소위 뭐 미중 무역 전쟁도 뭐 마무리된다라 하고 더 이상 달러 강세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올라설 겁니다. 그럼 EM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플로우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. 유동성 플로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 양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그나마 덜 부담되는 요인입니다. 그래서 이 암 뉴스 가지고 참 말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예전에 우리 뱅가드 나갈 때는 소위 뭐 시장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안 그랬잖아요. 그래서 EM 시장 쪽으로 플로우가 개선되는 시점에서의 비중 조정은 뭐 반가운 소식 아닌 건 맞습니다만 시장 끝내는 뉴스 아닙니다. 그래서 속도, 뭐 지수에 대한 속도야 기대감 반영이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떨어지겠습니다만 후퇴하는 시장 쪽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에 대한 시각들은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중국 증시가 이제 비중이 커지는 건 사실 올 한 해로 봤을 때 수급상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네. 요인인 건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 시장으로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그런 상황들.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MSCI EM에 중국이 많이 새롭게 없었는데 뭐 10% 20% 들어간다면 꽤 큰 거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0%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뭐 미국에 상장된 ADR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중국 본토 증시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. 예, 저도 초반에는 사실 올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봤는데 계속 곰씹으면서 해석을 하니까 초기의 부담부터는 요즘 조금 덜었어요. 예, 종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러 종목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 죄송하고요. 포스코라든지 또 웅진 싱크빅도 탄력 좋았네요. 이런 종목 몇 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또 종목에 대한 패턴들은 변하니까요. 예,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 좀 얘기하실 거예요? 뭐 종목장에 대해서 이 포커스가 열려 있습니다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고르는 종목보다는 메이저들이 고른 종목들이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 그렇죠. 예. 제가 샀다라 그래서 시장이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굵직한 뭐 운용사에서 하나 샀다라든지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사고 있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고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르는 것보다 시세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가 시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 하나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면 티가 난다라는 거거든요. 사면은 그렇죠. 따라 사는 매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꺾여 나가면은 이 좀 과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요런 단점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기 전략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급 우량주 쪽으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첫 그림 하나 보시죠.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 수급이 최근 코스피 쪽에서는 상당 부분 멈췄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시장에서 해왔던 얘기예요. 외국인들이 쭉 끌고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저희도 방송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했었어요. 이렇게 사는 시장, 삼성전자로 매수가 몰리는 시장, 이 시장이 빠질 것 같냐? 절대 안 빠진다. 기대감 반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들을 꺾어내고 있죠. 그래서 기대감 반영은 상당 부분 했고 제대로 펀더멘탈 반영 쪽으로 증명해주지 못하면 더 뽑아 올리기 버거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죠. 근데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소위 코스닥은 그러니까 끙끙 앓던 시장이었잖아요. 사실 뭐 신용 뭐 썰물도 한번 맞아보고 뭐 장난들 아니었습니다. 그런 시장 쪽에서 사실 그냥 묻어서 낮아빠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선별적인 이 강세들이
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저 뭐 대형주도 저는 원래 기본 패턴이 대형주니까 예. 원래 대형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. 몇 주 전서부터 중소형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오죽했으면 제가 뭐 싱크빅 같은 거 들고 나오겠어요. 그래서 뭐 에이블 뭐 이런 사이즈 만지기 시작하는 거 보면 뭐 보는 종목들 사이즈가 많이 다운이 됐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. 이런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수익률은 대형주가 압도했어요.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고요. 그래서 뭐 배당도 끝났겠다. 그러면 뭐 빨아 올리는 거야. 연초 효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근데 2월 수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 막대 보시면 되죠. 중소형주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. 뭐 말 그대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.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탄력성이 멈춘다라고 하는 지수 탄력 멈추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걸 테니까 그 맥락에서 시장들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죠. 제가 한동안 이 섹터를 안 봤어요. 왜냐하면 굳이 이 섹터까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 막 이제 안 좋아서 굴러갈 때는 소위 말해서 뭐 시클리컬 소재 쪽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분위기 좋아진다라고 보면은 사실 뭐 많이 빠진 종목이 바운드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읽어드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중국도 사실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뭐 중국인 인바운드 숫자들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?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그쪽 데이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 보니까 뭐 면세, 뭐 카지노 이런 쪽들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종목 쳐다보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을 쳐다볼 겨를들이 없었죠. 굳이 저기 안 봐도 쉽게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.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좀 상승했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다 일정 부분씩 주고 나니까. 눈을 좀 그럼 이제 돼. 다음 종목들을 보면 요즘 뭐 바이오 쪽들도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분위기고. 제가 뭐 바이오 잘 모르니까 그쪽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들은 한번 쳐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시죠. 네이버 시세가요. 이게 2018년도 들어와서 사실 뭐 반토막 났었던 종목입니다. 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린 적도 사실 있었고요.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. 다음 보여드릴 종목이 사실 뭐 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텐데,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넘버원 포털하면은 생각나는 기업 꼽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구글이요라고 하면 너무 글로벌리하게 가신 거고,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나는 포털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10중 8구 녹색창이죠. 네, 그냥 녹색창입니다. 네이버죠. 제가 이제 전 본부에서 이제 마케팅 광고하고 할 때 광고비가 저렇게 비싼지 그때 알았거든요. 그거 네이버가 먹더라고요.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성장에 대한 이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뭐 AI니 뭐니 우리가 갖다 뭐 녹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뭐 어떤 뭐 한 끝자락이라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반토막난 시세에서 바운드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한동안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최장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. 여러 번 두드리면 깨지는 법이거든요. 밑단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국 깨집니다. 근데 뭐 한동안 밀린 자리에서 소위 반등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찔렀던 자리, 이런 자리들은 결국 뚫리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 기관들 수급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였을까요? 한동안 네이버 안 보고 살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반영되는 종목들이 얼추 시세 반영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뭐 이런 쪽으로도 눈이 좀 돌아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다음은 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실 뭐 카카오입니다. 그렇죠. 네, 사실 방송에서 카카오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. 워낙 카카오 쪽으로 뭐 반감도 뭐 많았던 상황이고 아직 뭐, 해결 안 된 문제도 많고. 뭐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뭐 어느 쪽으로 접근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.
카카오 뭐 아시는 것처럼 돈 많이 못 법니다. 지금 멀티플로 보게 되면은 멀티플 높죠. 없죠. 예. 말 그대로 여러 번 여러 군데 시도해서 뭐 하나 변화되는 부분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반토막 난 작년 시세에서 바운드를 보이다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소위 밑으로 꺼져 있는 종목들이 최근 이제 여러 번 넘으려고 시도를 했던 최장기 이평선 부분을 다시 돌파 시도를 합니다. 이거 제가 산다고 절대 뚫지 못합니다. 네이버가 메이저 수급이 사면 뚫을 가능성이 크겠죠. 최근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딱 개인만 팝니다. 그러면 뚫릴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. 그래서 이 포털 이쪽에 그러니까 인터넷 업종이죠. 네이버, 카카오 뭐 이런 쪽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게임도 뭐 중국 판호가 뭐 우짜우짜 이제 얘기 뭐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게임 업종들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. 뭐 사실 게임은 뭐 개발사도 있고 뭐 퍼블리셔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개발사가 사실 고밸류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. 근데 지금 넘버원 개발사면 사실 NC소프트죠. 그래서 NC소프트가 소위 말해서 진짜 죽었다 살아난 종목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작년 이 하반기 뭐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이죠. 예전에 우리 NC 가지고도 과거 방송에서 맞아요. 참 많이 예.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뭐 또 리니지 M 나올 때 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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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만 원대 그때 얘기 많았어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나서 지금 소위 말해서 바람 좀 빠졌다가 밀린 만큼 밀린 자리에서 다시 바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바운드 누가 만드는지 보면 이제 되겠죠. 그래서 기관 수급에서 나오는 바운드 주도면 뭐 한동안 이쪽 안 봤던 것 같은데 다시 이쪽 보는 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구나. 아 그래 그러면 뭐 미중 나왔을 때 시클리컬 쳐다보고 뭐 중국 데이터 나왔을 때 뭐 호텔이니 뭐 면세니 뭐 이런 쪽들 뭐 카지노니 이런 쪽들 1차적 게임 뭐 쉽게 했으면 뭐 다음 보기가 필요할 텐데 뭐 종목장 쪽으로는 아직 시각이 열려 있으니 이런 것들 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갑다. 뭐 이런 분위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시장의 그 변화들을 감지해서 이전의 종목보다는 사실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으로 오늘 네. 종목들을 몇 종목 언급하셨고요.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수는 제가 일단 톤다운을 시키고 네. 있으니까 물론 깨진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. 그래서 톤다운 시키고 있으니까 종목장에 대해서 가이드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아까 전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사실 3박자예요. 실적 수급 차트거든요. 이거 3개 맞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. 그래서 최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뭐 실적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올 상반기 때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건 뭐 다들 공통적인 사실이니까 실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뭐 차트 뭐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머리 든 종목들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죠. 그럼 남아 있는 건 수급입니다. 그래서 이 수급 우량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. 예,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시각 오랜만에 들었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